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김성태, 한성교 두 후보 만나봤고, 오늘 마지막 홍문종 후보, 친박이 아니라 반홍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홍문종 후보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또 쓰러진 타워크레인 문제 참 답답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망사고만 벌써 5번째,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요? 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신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의 설명 듣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찰 피해자이시죠. 이 내놔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한 그 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시민운동인데요. 공동 상임대표 맡고 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께 만나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성교 의원 차례로 인터뷰 보내드렸죠. 오늘은 어제 유기준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 홍문종 의원 출사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내가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궤도 이탈한 폭지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한국당이 막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야당, 그래서 통합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당을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고 하나로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언론에서 그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계 후보다. 네. 그리고 한성교 의원은 중립지대 후보다.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은 친박계 후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옛날로 따지면 저희가 친박은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친박이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예. 친박이라는 게 저희 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개파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파 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희가 시그널을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친박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대통령 어렵게 되신 이후에 뭐 친박이라는 개파 모임 자체가 없고, 친박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옛날 유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친박은 없다? 친박은 없습니다. 대신에 친홍은 있나요? 친홍은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홍은 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조직적인 개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홍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은 친홍계 후보라는 분류에는 동의하시는군요. 김성태 후보가 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럼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중립지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홍준표 대표가 바라보는 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우리 당의 이 투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두 리더인데, 그 국회에서는 그것을 홍준표 대표와는 좀 더 다른 리더십, 그리고 우리 정통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성교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문종 의원한테 형님 저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홍 의원이 한 의원도 친박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맞습니까? 옛날엔 친박이었죠. 예. 근데 왜 친박 모임에 한 번도 안 불러줘요? 이렇게 했다는데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글쎄요, 뭐 저희 친박 모임이라는 게 무슨 저희가 무슨 모임이 있고 또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수장이 있어서 지령을 내리고 뭐 그런 모임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예, 과거에도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결사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없었고, 단지 우리가 대통령 잘 되기를 바라고 당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 사람들이 친박이라고 지칭을 받은 거지. 저희가 무슨
그렇게 뭐 우리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결사체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투톱 표현 쓰시면서 홍준표 대표와는 조금 다른 리더십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기존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제일 문제죠?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20%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하셨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저희 당으로 하여금 그 참 어렵게 당이 어려워졌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당이 그 외연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말과 행동이 어땠는데요?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뭐 저희 당 대표인데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하여간 그동안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뭐 좀 우리 이른바 보수를 좀 힘들게 하고 또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그 정당 우리 원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직접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시니까 이제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이게 홍준표 아바타를 만약에 당에다 세운다면 우리 당은 정말로 그 홍준표 대표의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과연 우리가 보수 대통합도 하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홍문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계속 유세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 씨들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니까 뭐 별론 것 같은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정말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홍 대표와 시너지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물론 홍 대표의 틀린 것은 틀렸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제어를 하겠습니다만 홍 대표도 당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또 보수 대통합과 당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바른정당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가 보수 대통합하는 길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또 태극기 이른바 조원진 우리 전 의원을 비롯한 현 의원이긴 합니다만 전 우리 당원을 비롯한 뭐 이런 분들도 다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교 의원은 심지어 안철수 의원까지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받겠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의원은 뭐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당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국민의당 전체를 아우르는 안철수로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도 저희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보수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할 때도 보면.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두고 또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뭘 하게 한다면 안철수 의원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오퍼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혹시 뭐 나누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열어둘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네, 뭐 국민의당이 저희랑 합칠 수 있다면 저희가 뭘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긴 지금 안철수 대표지 의원은 아니군요. 의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단 뭐 1차 투표 과반 자신하십니까? 아이고 뭐 이 선거가 참 어려운 선거고요. 저희가 약간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오리무중입니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용인시에서 타워 크레인이 또 쓰러져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계속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때문에 정부가 대책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인데요. 자, 왜 이런 사고 계속 나는 건지 타워 크레인 노동자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시민안전감시센터의 박종국 대표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아니, 지금 검경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동안의 사고 원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워낙 노후된 장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용인에서 쓰러진 건 그렇게 노후된 건 아니라면서요? 네네네. 그 장비에 대해서 단순하게 노후된 장비가 더 문제다 아니다 하는 것은 좀 이 타워크레인 구조상 예. 그게 정확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형 장비라 해도 예. 중간에 노후된 볼트가 하나 끼어져 있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하니까 또 이제 오래된 장비도 좀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잘하는 업체들도 있죠. 예. 영세한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장비를 임시로 빌려와서 거기다 이제 현장에 꽂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은 전혀 유지 관리가 안 되죠. 예. 그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종국 대표 보시기에 지금 올해만 무려 6건의 사고로 17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네. 타워크레인 사고가 이렇게 빈발하는 이유 핵심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최근 현장에 이제 타워 크레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치 작업자들도 굉장히 막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고 검사 같은 것도 좀 약간 소홀한 것 같고 예.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실 때 그 영세 업체란 표현 쓰셨는데 네. 타워 크레인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까? 네,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형 건설회사들이 장비를 다 소유를 했고 예. 조정원도 채용하고 거기서 이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해왔는데 예. 전부 다 이제 그 사회 분위기가 외주화로 되다 보니까 네. 한 200여 개가 넘는 지금은 이제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게 됐고 예. 또 설해체는 재하도급을 주고 또 AS도 재하도급을 주고 이렇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어떤 주체 같은 것들이 명확해지질 않고 예. 그런 어떤 그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 이루어진 거죠.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가게 되면 결국 비용을 깎는 거죠? 그렇죠. 한 5-6명만 데리고 개인 사업자 면허 내가지고 다니는 그 설해체 사업주들은 임금도 4대 보험이나 줄 여력도 안 되니까 예. 조직 형태로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작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을 깎아버리니까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안전교육 같은 걸 못하는 거고. 그렇죠. 장비 임대료도 20년 전 장비 임대료가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영세한 업체들은 현장에서는 자꾸 신형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자구책으로 국내산이나 이런 유럽의 수입산 장비는 못 사고 가까운 검증도 안 된 그 중국산 장비를 싸게 수입해서 예. 현장에 꽂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약 1,000대가 넘는 장비가 수입이 됐는데요. 예. 그중에 70%가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이 안 된 중국산 장비들이었죠. 그래요? 네.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이 품질이 괜찮은지 검사하는 과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 설치하고 나서 이제 정기 검사를 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설치 전 뭔가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0대가 넘는 수입 중에 70%가 중국산인데 네. 국제적으로 검증 안 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세워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관도 없단 말입니까? 그걸 세워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하는 민간 5개 검사 대행 업체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는 이제 사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나온 대책에 포함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검사도 아예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죠. 최근에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게 됐는데 예. 이제 대행 업체들이 이제 그걸 검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해주니 제대로 봐주기식 검사들이 많이 횡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도 굉장히 부족하고 예. 그러니까 검사를 내주고 나서 그 다다음 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사고가 또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검사 대행 업체들은 수수료가 검사 났기 때문에 한 현장을 꼼꼼하게 할 수가 없다. 아하. 여러 현장을 해야 그 수지가 맞다 뭐 하다 보니까 검사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고요.
영세업체가 검증 안 된 중국산 타워크레인 들여다가 그리고 돈 얼마 안 주고 민간 검사 대행업체가 봐주기 검사하고 이랬단 말씀이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핵심적인 대책 뭐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제 노후된 장비에 대한 어떤 집하게 검사를 의무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작업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사후 약방문식이고 예. 일단은 장비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신형 장비를 유도하게끔 하려면은 수십 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는 장비 임대료를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예. 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수 교육 같은 것도 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검사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장비 임대료의 현실화 그리고 네.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보수 교육 그리고 네. 검사는 민간 대행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설해체 하러 다니는 분들을 등록을 좀 더 강화해서 예. 정말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설해체 업체들이 이 위험한 장비를 만지도록 하는 것도 예.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서 앞으로는 정말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내홍 계속 그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 한참 안 좋다가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존재감을 톡톡히 발휘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 패싱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랬죠. 이게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캐스팅 보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좋아지는 모멘텀인가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또 엉뚱한 일이 터져가지고 예. 말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DJ 제보 박주원 전 최고위원.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주성영 전 의원하고 박주원 전 최고위원 주장이 엇갈리니까 제가 뭐라고 판단할 바는 아닌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공격을 했다. 이 의혹 자체가 메가톤급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제기한 주성영 전 의원은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이미. 게다가 김대중 정신 개성을 내세우는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죠. 근데 이게 좀 참 안 대표 입장에서 책임지기도 애매한 게 이 사람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과거죠. 예, 9년 전의 일이고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우호적이라서 친한 게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안 대표 측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예. 어찌됐든 정치라는 게 간접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포괄적인 거니까요. 예. 게다가 박지원 의원이 계란 맞는 일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요. 국민의당 의원들이 여전히 이제 언쟁이 심한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약간 잦아든 면이 있었어요. 예. 그간에 워낙에 말들이 거칠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서로한테 안 좋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았는데 예. 이게 상층부는 그럴지 몰라도 풀뿌리 당원들로 가면은 감정은 더 격화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대표가 사실 지난 주말에 이제 호남에 원래 가려고 했는데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왔었죠. 예. 그 취소한다는 게 혹시 호남에서 봉변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바로 그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우려되니까 이번 주말 방문은 좀 일정을 바꿨으면 어떻게 그렇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박지원 의원이 계란을 맞았어요. 거꾸로 된 상황인 거고 안 대표 즉 지지자들은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앞으로가 문제인데 박주원 전 최고위원권으로 안철수 대표가 책임져라 이러긴 어려울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닌 것이고 하지만 통합 문제가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불씨들이 계속 붙여지는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안 대표 쪽은 이런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밀고 가야 되겠다. 지금 그만두면은 시작 안 하는 의미만 못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정당은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외연을 확대한다.
외연 확대 방법의 대안으로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을 내가 말하는데 더 좋은 외연 확장 방법이 있다면 대안 위주로 토론하자고 말했다. 예. 예, 이렇거든요. 여전히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추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남 의원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국민의당에 이게 봉합인지 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준이라는 게 정책연대에서 시작해서 선거연대까지 검토해보자. 차차 검토해보자. 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또 해석이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비호남권, 특히 이제 뭐 부산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던데 그쪽에서부터 선거연대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형식으로 뭐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하기 쉬운 게 있겠죠. PK 예.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뭐 안 될 거 왜 했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영남권에서부터 바른정당하고의 이제 이런 뭐 움직임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호남에서는 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이고 예. 전에 이제 국민의당이 한참 전에 끝장 토론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끝장 못 봤죠. 그때 제가 아마 이 방송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시작이지 예. 끝장은 아닐 것이다. 예. 여전히 이제 진행형 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지방선거 공천 과정 거기까지 계속 가겠네요. 예, 뭐 광역단체장 공천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건데 뭐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한 폭지기관차처럼 막 달리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한국당이 막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한 야당, 그래서 통합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당을 이렇게 통합하고 아우르고 하나로 만드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언론에서 그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계 후보다. 네. 그리고 한성교 의원은 중립지대 후보다. 네. 그리고 홍문정 의원은 친박계 후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그 옛날로 따지면 저희가 친박은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친박이 없어진 지가 벌써 오래됐거든요. 예. 친박이라는 게 저희 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개파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파 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희가 시그널을 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예. 친박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대통령 어렵게 되신 이후에 뭐 친박이라는 개파 모임 자체가 없고 친박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지금 옛날 유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언론에서 편의상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친박은 없다? 친박은 없습니다. 대신에 친홍은 있나요? 친홍은 뭐 홍준표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홍은 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조직을 가진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 그 정당 우리 원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시니까 직접 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시니까 이제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거죠. 이게 홍준표 아바타를 만약에 당에다 세운다면 우리 당은 정말로 그 홍준표 대표의 일색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과연 우리가 보수 대통합도 하고 당의 외연을 넓히고 하는 데 있어서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럼 홍문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시면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가 좀 껄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계속 유세 기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홍 씨들을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보니까 뭐 별론 것 같은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정말 환상의 하모니를 이루었다. 홍 대표와 시너지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물론 홍 대표의 틀린 것은 틀렸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제가 보기에는 제어를 하겠습니다만은 홍 대표도 당 대표로서 성공할 수 있게끔 또 보수 대통합과 당의 재건에 앞장설 수 있게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바른정당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가 보수 대통합하는 길에 있어서
바른정당도 또 태극기 이른바 조원진 잘 되기를 바라고 당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과 또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친박이라고 지칭을 받은 거지. 예. 저희가 무슨 그렇게 뭐 우리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결사체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조금 아까 이제 투톱 표현 쓰시면서 홍준표 대표와는 조금 다른 리더십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기존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뭐가 제일 문제죠?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당이 20% 지지율을 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하셨던 말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홍준표 대표께서 여러 가지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 예. 저희 당으로 하여금 그 참 어렵게 당이 어려워졌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 당이 그 외연이 이렇게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말고 행동이 어땠는데요? 외연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뭐 저희 당 대표인데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하여간 그동안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뭐 좀 우리 이른바 보수를 좀 힘들게 하고 예. 또 우리 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홍준표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김성태, 한성교 두 후보 만나봤고 오늘 마지막 홍문종 후보, 친박이 아니라 반홍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홍문종 후보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또 쓰러진 타워크레인 문제 참 답답합니다. 올해 들어서 사망사고만 벌써 5번째, 무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요? 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신 시민안전감시센터 박종국 대표의 설명 듣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이슈 토크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고요. 국정원 불법 사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사찰 피해자이시죠. 이 내놔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10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한 그 정보 공개하라는 그런 시민운동인데요. 공동 상임대표 맡고 있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함께 만나봅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벌써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김성태 의원, 한성교 의원 차례로 인터뷰 보내드렸죠. 오늘은 어제 유기준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한 홍문종 의원 출사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네. 내가 원내대표 돼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궤도 조직적인 개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홍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김성태 의원은 친홍계 후보라는 분류에는 동의하시는군요. 김성태 후보가 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네.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럼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나요? 따지고 보면 이번 선거는 안타깝습니다만은 중립지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부분 홍준표 대표와 홍준표 대표가 바라보는 국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우리 당의 이 투톱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두 리더인데 국회에서는 그것을 그런 홍준표 대표와는 좀 더 다른 리더십 그리고 우리 정통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한성교 의원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문종 의원한테 형님 저 친박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면 홍 의원이 한 의원도 친박이지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맞습니까? 옛날엔 친박이었죠. 예. 근데 왜 친박 모임에 한 번도 안 불러줘요? 이렇게 했다는데 한 번도 안 부르셨어요? 글쎄요. 뭐 저희 친박 모임이라는 게 무슨 저희가 무슨 모임이 있고 또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수장이 있어서 지령을 내리고 뭐 그런 모임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예, 과거에도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결사체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게 없었고 단지 우리가 대통령